그릇 깨는 소리 좀 그만 나게 해. 도대체 여자가 손이 왜 그렇게 둔하냐? 그 말이 아침 인사였다. 식탁 위에는 국이 식고 김치가 남아 있었다. 남편 정도윤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밥을 툭툭 떠먹었다. 그 손끝엔 결혼 반지가 없었다. 나는 습관처럼 그 자리를 흘끗 봤다. 오늘도 비어 있었다. 점심은 먹지 마. 엄마 오신다. 응, 알겠어. 입 닫고 가만히 있어. 또 말실수하지 말고. 그 말끝이 칼날처럼 스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의 숨이라도 내뱉으면 공기가 깨질 것 같았다. 주방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밥상 위로 길게 번졌다. 그 빛이 뜨겁게 느껴졌다. 정도윤의 어머니, 이옥자. 그녀는 내가 결혼 첫날부터 그 집안에 안 어울린다고 했다. 목소리 높이지 않고 대신 표정으로 말했다. 비단 블라우스 자락처럼 얇게 미소 지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품이 안 나는 사람이 있지. 나는 그 미소가 두려웠다. 밥을 차리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웃는 연습을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 존재는 흐려졌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점심 식탁에 앉은 세 사람. 도윤은 신문을 폈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반찬을 집었다. 나는 옆에서 김을 구웠다. 그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메웠다. 기름 냄새 너무 진하네. 죄송해요. 창문 열게요. 열면 뭐하니? 벌레 들어오지. 그녀의 눈빛이 내 손등을 스쳤다. 그 손 참 투박하다. 우리 집 며느리 손 같지가 않아. 그 순간 내 손에 힘이 빠졌다. 김이 바닥에 떨어지며 바삭하게 부서졌다. 나는 허리를 숙여 조각을 주었다. 그녀의 구두 끝이 내 옆에 멈췄다.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 그치, 도윤아? 그러게요. 엄마 말이 맞아요. 도윤은 그렇게 웃으며 내 눈을 피했다. 그 웃음이 가장 잔인했다. 싸움보다 폭언보다 그 침묵 섞인 동의가 더 아팠다. 밤이 되면 도윤은 방 안에서 전화를 했다. 나는 거실에서 식탁을 닦으며 귀를 막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늘 새어나왔다. 아니, 그 여자는 그냥 그래. 착한 척만 하지. 집에서는 완전 딴 사람이야. 그 여자가 바로 나였다. 손끝이 떨렸다. 닦던 행주가 식탁에 쏟아졌다. 물을 짜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 결혼은 언제부터 사랑이 아니었을까? 언제부터 나는 아내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까? 새벽이면 혼자 거실에 앉았다. 불 꺼진 공간에서 냉장고 소리만 뚜렷했다. 그 속에서 나는 내 호흡을 들었다. 숨이 짧고 얇았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희미해졌다. 도윤은 그런 나를 보며 말했다. 표정 좀 관리해. 손님 오면 기분 나빠 보여. 손님이란 말에 나는 웃음을 그렸다. 그 웃음이 얼굴에 굳어버렸다. 하루하루가 그림자였다. 사람들은 나를 행복한 주부라 불렀고 나는 그 말에 웃으며 맞장구 쳤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늘 차가웠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 부딪히고 숨보다 한숨이 먼저 새어나왔다. 그러다 한밤중에 문득 거실 불을 켰다. 탁자 위엔 도윤의 시계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엔 여자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는 그걸 코끝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더 쉬웠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건 이제 확신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확신이 나를 더 붙잡았다. 내가 버티면 언젠가 돌아볼까? 그 믿음 하나로 숨을 이어갔다. 하루는 그가 술에 취해 돌아와 내게 말했다. 너 같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티 안 나. 있는 집 며느리로는 어울리지도 않아. 그 말 뒤에 유리잔이 깨졌다.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 조각 속에 내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저 깨진 조각을 치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웃었다. 그게 내 자리야. 거기나 잘 지켜. 그 웃음이 내 마음을 끝까지 찢었다. 그날 이후 나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거울 속 여자는 점점 낯설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밑은 푸르스름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저 도윤 아내, 이 집 며느리로만 보였다. 그게 내 전부였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속삭였다. 이 결혼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작은 유리처럼 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면 나는 같은 생각을 했다. 조금만 더 깔끔하게, 조금만 더 단정하게.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을 가리고 머리를 가지런히 묶었다. 하지만 아무리 정돈해도 그 사람들의 눈에는 나는 늘 부족한 여자였다. 도윤은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다. 오늘 저녁 엄마 친구분들이 오셔. 괜히 말 끼어들지 마. 응? 음식은 뭐 해드릴까? 내가 그냥 시켜. 괜히 내 음식 내놨다 욕먹는다. 그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웃음이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거실 창밖에서 이웃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집 며느리 말이야. 미용실에서 봤는데 옷차림이 참. 요즘 여자들 중에 그렇게 촌스러운 사람도 드물다니까. 그래도 남편이 잘 나가잖아. 그 정도면 복이지. 그 말들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왔다. 나는 빨래를 개던 손을 멈췄다. 바람이 빨래줄을 흔들었다. 내 속옷이 바람에 휘날리며 햇빛 속에서 흔들렸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초라하게 느껴졌다. 저녁 식탁엔 흰 접시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나는 식탁보의 주름을 매만졌다. 조용히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그 아래에서 그들의 대화는 늘 같았다. 며느리라면 품격이 있어야죠. 그렇죠. 겉모습이 모든 걸 말하잖아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기품이 없어. 그들은 내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내가 없는 사람처럼 말을 주고받았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손에 들린 집게가 덜덜 떨렸다. 도윤은 그들의 말에 맞장구 쳤다. 맞아요. 제가 늘 말해요. 사람은 타고나는 게 있다니까요.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올 때마다 몸 안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들의 시선이 내 옷깃을 훑었다. 흰 블라우스, 검은 치마. 어디에도 흠잡을 데 없는 차림인데 그들은 그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눈빛엔 연민도 이해도 없었다. 그저 판단이 있었다. 식탁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말했다. 며느리님, 피부가 까무잡잡하시네요. 요즘은 관리 안 하면 티가 나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요즘은 바빠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빈정거렸다. 그래도 여자는 자신을 가꿔야죠. 그래야 대접받지. 대접? 그 단어가 마음속에 걸렸다. 나는 밥상을 치우며 속으로 되뇌었다. 대접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까? 식사가 끝나고 그들이 모두 돌아간 뒤 식탁 위엔 와인잔 자국이 남아 있었다. 붉은 자국이 흰 천위에서 번졌다. 나는 그걸 바라보다가 문득 내 마음도 저렇게 얼룩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 안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솔직히 나도 좀 부끄러워. 이런 자리에 데려오면 항상 분위기 흐려. 그러게. 인물은 나쁘지 않은데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왔는지. 나는 그 말을 문틈 사이로 들었다. 눈을 감았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불빛이
내 발끝을 비췄다. 그 불빛이 따뜻하지 않았다. 냉장고 불빛처럼 차가웠다. 그날 밤 거울 앞에 다시 섰다. 내 얼굴엔 화장기가 지워져 있었다. 피부는 푸석했고 입술엔 생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낯선 건 내 눈이었다. 누군가의 눈을 피하듯 스스로를 피하고 있었다. 겉모습이 다가 아니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곧 아니야. 이 집에서는 겉모습이 전부야. 그 말이 더 현실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이닥쳤다. 며느리야, 우리 아들 친구들 온다더라. 옷 좀 제대로 입고 나와. 네, 어머니. 나는 옷장을 열었다. 그 안엔 비슷한 옷들 뿐이었다. 흰 블라우스, 검은 치마, 베이지색 카디건. 도윤이 그게 깔끔하다고 말했으니까. 그 말 하나로 나는 내 취향을 버렸다. 거울 속에 내가 말했다. 그는 널 사랑하지 않아.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양으로만 필요해. 그날 저녁 손님들이 왔다. 식탁에 앉은 남자들은 나를 훑어보며 웃었다. 사모님 되실 분이시구나. 조용하시네요. 네. 그런 편이에요. 도윤이는 복 받았네요. 이렇게 순한 아내 두고. 그 말 뒤에 웃음이 터졌다. 나는 함께 웃는 척했지만 그 웃음 속엔 아무 온기가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도윤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괜찮았네. 말실수 안 해서 다행이야.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조용히 꺼져내렸다. 그건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나라는 이름이었을지도. 밤이 되자 집은 고요했다. 나는 베란다에 섰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번졌다. 그 불빛 속에서 나는 한없이 작았다.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가는 여자, 누군가의 기준 안에서만 존재하는 사람. 그리고 문득 내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말했다. 이게 진짜 나일까? 아침마다 같은 소리로 하루가 시작됐다. 커피는 왜 이렇게 연해? 진하게 타라니까. 네, 알겠어요. 그 대답 좀 그만해. 기계처럼 네, 알겠어요만 하냐? 그의 말은 늘 명령이었고 나는 그 명령에 반응하는 자동인형 같았다. 그러다 문득 스스로가 사라져가는 느낌이 들었다. 내 이름은 지은이었지만 이 집안에서는 아무도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예, 너 그 여자. 그게 나를 부르는 방식이었다. 시어머니는 요일마다 전화를 걸었다. 도윤이 점심은 챙겨줬지? 아무리 바빠도 남편 밥은 여자가 챙겨야 하는 법이야. 네, 어머니. 너희 집 청소는 누가 하니? 설마 도우미 쓰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제가 해요. 그래야지. 도우미 쓸 처지가 아니잖아. 그녀의 말 속에는 늘 하대가 섞여 있었다. 단어는 평범했지만 억양은 날카로웠다. 그 말들이 하루 종일 내 귓속에 남았다. 식기세척기 돌아가는 소리 사이로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점점 나는 말을 줄였다. 조용히 움직이고 조용히 웃었다. 말이 줄어들수록 숨이 막혔다. 공기조차 내 존재를 피하는 것 같았다. 하루는 저녁을 차리던 중 남편이 말했다. 내일 엄마 생신이야. 선물은 준비했지? 응. 스카프 샀어. 그걸로 되겠냐? 엄마는 그런 싸구려 안 하셔. 제대로 좀 해라.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상처처럼 박혔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상자 안에 스카프를 꺼냈다. 부드러운 실크 감촉이 손끝을 스쳤다. 싸구려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내가 준비한 모든 정성과 마음이 그 말 한 줄에 무너졌다. 생신날 시어머니는 상을 차린 나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며느리야, 음식은 괜찮네. 근데 손톱 좀 깎아라. 여자가 손끝이 그렇게 지저분하면 보기 안 좋아.
그 순간 내가 손톱을 깎은 게 어제였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냥 무언가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게 나의 존재 이유처럼. 식사 내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나 없이 흘러갔다. 가끔 도윤이 내게 물었다. 물 좀 줘. 그 말만 들리면 나는 반사적으로 일어났다. 식사 후 그녀는 손에 들린 선물을 열었다. 스카프였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게 뭐니? 그냥 직접 골랐어요. 그래. 그래도 색은 괜찮네. 다음엔 이런 거 말고 브랜드 있는 걸로 해. 그래야 체면이 서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내게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웃었다. 그 웃음이 내게 넌 여전히 안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저녁이 끝난 후 식탁 위에는 와인잔과 케이크 조각이 남았다. 나는 조용히 잔을 치우며 숨을 골랐다. 유리잔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낯설게 크게 들렸다. 그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도윤이 뒤에서 말했다. 너는 왜 그렇게 어색하냐? 엄마 앞에서 좀 편하게 해봐라. 그렇게 가식적으로 굴면 더 보기 싫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끓기 시작했다. 다음 날 나는 우연히 도윤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다. 주머니 속에서 작은 영수증을 발견했다. 백화점 여성복 코너, 고가 브랜드. 영수증 아래에는 낯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민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하얀 셔츠가 물속에서 천천히 휘돌았다. 그 물이 점점 탁해졌다. 나는 그걸 멍하니 바라보다 결국 세탁기 문을 닫았다. 그날 저녁 도윤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셔츠에 묻은 향수 냄새가 달랐다. 익숙하지 않은 향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식탁 위에 국을 식은 채로 놔두었다.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밥 안 차리냐? 차려놨어. 이게 차린 거야? 그가 숟가락을 던졌다. 넌 정말 여자 구실도 못해. 그 말 뒤로 유리잔이 다시 바닥에 떨어졌다. 조각들이 발밑으로 흩어졌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발끝이 내 옆을 스쳤다. 그 순간 눈앞이 잠깐 하얘졌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내 안에서 속삭였다. 이제 됐다. 그건 처음으로 들린 내 목소리였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 공기가 달라졌다. 나는 아직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내 안 어딘가에 금이 가 있었다. 그 금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퍼지고 있었다.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한 하루였다. 전화도 말소리도 싸움도 없었다. 도윤은 일찍 출근했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간다며 연락이 없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이 공기 속에 섞여 있었다. 창문을 열자 겨울 냄새가 밀려들었다. 찬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나는 이불을 개고 천천히 방을 정리했다. 서랍 속엔 그가 쌓아둔 영수증과 명함들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걸렸다. 하얀 카드, 호텔 이름, 그리고 프라이빗 라운지. 처음 보는 글씨체였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메모 한 줄. 도윤 오빠, 어제 행복했어요. 손끝이 멈췄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내 심장을 찔렀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나는 종이를 덮고 싶었지만 눈이 떨어지지 않았다. 글씨가 또렷했다. 둥근 필체, 젊은 여자였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그냥 숨이 막혔다. 나는 서랍 안을 뒤졌다. 거기엔 사진이 있었다. 호텔 식당에서 웃고 있는 도윤, 그리고 그의 옆에 앉은 여자. 그 여자는 내가 아는 얼굴이었다. 회사 동기 유민정.
한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친구. 결혼 초반 힘들 때마다 전화를 걸던 사람. 그녀가 내 남편 옆에서 웃고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그 미소 그대로. 눈앞이 흔들렸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러웠다. 오래된 연인처럼 숨 쉬듯 편안하게 웃고 있었다. 그래서 그랬구나.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다. 그동안의 모든 눈빛과 침묵이 맞춰졌다. 밤마다 전화를 숨기던 이유, 나를 피하던 눈길, 그리고 시어머니의 미묘한 말투까지. 모든 게 하나의 퍼즐처럼 맞아들어갔다. 그날 밤 도윤이 집에 들어왔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그 카드와 사진이 올려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이건 뭐야? 내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민정이랑 언제부터야?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잠깐이었어. 넌 몰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였다. 답답해서 바람을 폈다고?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은아, 그만 좀 해. 너는 늘 감정적으로 굴잖아. 그 말, 감정적이라는 단어가 내 귓속을 찢었다. 내가 울어야 했던 밤마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감정적이야. 너는 유난스러워. 사소한 일에 왜 그래? 그 모든 말이 지금 이 순간 한꺼번에 쏟아졌다. 나는 사진을 집어들고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게 사소한 일이야? 그는 시선을 피했다. 그건 그냥 우연히 찍힌 거야. 우연히 웃었고, 우연히 만졌고, 우연히 같이 잠들었겠지. 내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뚝 끊겼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아, 들어가도 되지?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가 들어오자 눈앞의 풍경이 더 비틀렸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탁자 위로 향했다. 사진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잠시 놀람이 스쳤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걸 왜 보고 있어?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아휴, 젊은 사람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여자가 너무 예민하네. 그 말 한 줄이 내 심장을 완전히 부쉈다. 도윤보다 그 말이 더 아팠다. 나는 그대로 일어섰다. 손에 쥔 사진이 구겨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저는요? 저는 뭐예요, 어머니? 그 소리가 내 입에서 터져나가는 순간 집안의 모든 공기가 멈췄다. 그건 울음도 비명도 아니었다. 내 안에서 수년간 눌러왔던 모든 게 쏟아진 한 줄이었다. 도윤이 다가왔다. 지은아, 진정해. 이건 다. 진정? 이제야 알겠어. 당신들이 날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구나. 내 손에서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위로 그림자가 드리웠다. 시어머니가 그 사진을 밟고 지나갔다. 그 소리가 똑 하고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들었다. 그게 내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그날 밤 방에 불을 끄고 혼자 앉았다. 손끝엔 여전히 종이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사진에 구겨진 자국이 손바닥에 닿았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제 끝내야겠다.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다. 조용했지만 분명한 결심이었다. 내 안의 금은 이제 선이 아니라 틈이 되었다. 그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비로소 겨울이 끝난 것 같았다. 펜을 내려놓자 손끝이 저렸다. 종이 위에 남은 잉크 자국이 내 이름처럼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그제야 알았다. 내가 살아 있었다는 걸. 집을 나와 처음으로 맞이한 봄,
나는 도심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고객 응대, 계산, 정리. 온종일 서 있어도 힘들지 않았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자유였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를 되찾았다. 말투가 바뀌고 걸음이 단단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매장 앞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이 색깔로는 좀 싸 보이지 않아요? 그 목소리, 이옥자 전 시어머니였다. 그녀의 옆엔 도윤이 있었다. 예전보다 살이 빠지고 얼굴에 피곤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똑같았다. 비싼 옷, 잘 다듬어진 머리, 그리고 사람을 내려보는 눈빛. 내 손에 들린 계산서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길 바랐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또 날아왔다. 어머, 저 사람 지은이 아니니? 공기 속이 멎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 웃음, 익숙한 비웃음이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일하니? 세상 참 좁다. 그녀는 옆에 점원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말했다. 우리 아들 전부를 쥐고 살던 며느리가 결국 여기까지 왔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때였다. 실례합니다.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단정한 트렌치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따뜻했다. 그녀가 나중에 알게 된 내 예비 시어머니였다. 지은 씨, 여기 있었네요. 아까 말씀드린 고객 응대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옥자는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응대요? 글쎄, 옛날엔 우리 집 며느리였는데 지금은 계산대에 서 있네. 세상 참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녀의 웃음소리에 도윤이 맞장구 쳤다. 저도 놀랐네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쪽 말씀이 지금 제 아들 약혼자를 두고 하신 말씀인가요? 도윤의 웃음이 멈췄다. 이옥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잠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눈을 깜빡였다. 약혼자요? 네. 제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고요했다. 지금처럼 누군가의 과거를 들춰서 모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우리 쪽으로 쏠렸다. 백화점 매장 안의 소음이 잠잠해졌다. 매니저가 다가오다 멈췄다.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이분은 여기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시고 고객들이 칭찬하는 직원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나는 법이죠. 그 말에 공기가 흔들렸다. 도윤이 어색하게 웃었다. 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오해요? 그녀가 그 말을 끊었다. 오해는 숨기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옥자는 입술을 다물었다. 하지만 눈빛 속엔 분노보다 더 큰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은 씨, 나가요. 여긴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녀가 내 손목을 살짝 잡았다. 그 손끝이 따뜻했다. 그 한순간 지난 세월의 추위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우리가 매장을 나서자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지금 방금 그거 들었어? 와, 진짜 통쾌했다. 저 사람들 얼굴 봤어? 완전 굳었더라.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 그 안에 남은 웃음소리.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편들어준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다.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불었다. 햇살이 얼굴에 닿았다.
그 빛이 눈부셨다.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다. 당신은 잘 견뎠어요. 이제부터는 누가 뭐래도 고개 숙이지 말아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목 안이 뜨겁게 차올랐다. 그녀의 말이 바람에 섞여 울렸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이 부끄럽지 않았다. 지은. 그 이름이 다시 내 안에서 살아났다. 봄이 막 시작되던 무렵 내 이름이 기사에 실렸다. 하성그룹 부대표의 약혼녀 정지은. 사진 속에 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세상에 이렇게 크게 번질 줄은 몰랐다. 그날 오후 낯익은 번호가 떴다. 정도윤. 손끝이 잠시 멈췄다.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그는 며칠 내내 집요하게 연락했다. 문자에는 단 한 줄. 잠깐만 보자. 좋은 얘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알았다. 그건 사과가 아니라 계산이었다. 결국 나는 약속을 잡았다. 낮은 카페, 창가 자리. 그는 여전히 비싼 시계를 찾지만 눈빛은 초라했다. 잘 지내나 봐. 이제 큰 집 며느리 된다며? 그래. 잘 지내. 축하한다. 근데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리 엄마가 요즘 많이 아파. 병원비가 좀 있어. 너도 이제 잘 나간다며 정리 차원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나? 그의 말에는 미안함 대신 습관적인 탐욕이 묻어 있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 얘길 왜 나한테 해? 너밖에 없잖아. 우리도 내 덕 좀 봐야지. 그때 문이 열리며 향수가 퍼졌다. 이옥자였다. 그녀는 쇼핑백을 들고 들어와 내 앞에 앉았다. 지은아 오랜만이네. 우리도 뭐 큰 기대는 안 해. 그냥 사람답게 살자고. 너 잘 나가잖아. 우리 도윤이 좀 챙겨줘. 왜 제가요? 에이, 그렇게 말하지 마. 결국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인연은 인연이잖아. 그녀는 손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차용증.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건 뭐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너희 집안이 곤란해질 수도 있잖아. 그냥 정리 차원에서 받아둬.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만하세요. 이옥자는 비웃었다. 결국 돈으로 다시 올라가잖아. 사람이 변했네, 지은아. 그 말이 내 가슴 한가운데를 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경멸의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번엔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고.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예비 시어머니 윤정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고요해졌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왔어요. 저한테 돈을 요구했어요. 그래요? 그럼 만나죠. 이럴 땐 돈으로 정리해야 하니까요. 그녀의 말이 묘하게 냉정했지만 그 안엔 확신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다음 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음 날 호텔 라운지. 유리창 너머로 봄 햇살이 반짝였다. 하얀 식탁보 위 샴페인 잔이 2개. 예비 시어머니 윤정혜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도윤과 이옥자. 이옥자의 시선이 명함 위에서 멈췄다. 하성그룹 대표 윤정혜.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어머, 하성그룹 그 하성 맞죠? 정혜 씨는 부드럽게 웃었다. 네. 그리고 제 아들이 지은 씨의 약혼자예요. 그 말에 도윤이 얼굴이 굳었다. 오늘은 무슨 자리입니까? 지은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면서요? 아, 그건 오해가. 얼마입니까? 정혜 씨는 지갑을 열고 수표책을 꺼냈다. 펜을 들며 말했다. 여기 당신 아들의 카드값
대출, 체납 세금까지 포함했어요. 이걸로 깨끗이 정리합시다. 그녀가 수표를 건넸다. 이옥자는 놀라 손을 내밀었다. 이게 무슨...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당신들은 돈으로 사람을 짓밟았어요. 오늘은 그 돈으로 밟히는 날이에요. 공기가 멈췄다. 라운지 안에 사람들 시선이 쏠렸다. 도윤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이건 모욕이에요. 아니요, 정산이에요. 정혜 씨의 눈빛이 단단했다. 사람을 이용해서 얻은 건 결국 사람에게 갚게 되어 있어요.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녀의 말이 칼처럼 꽂혔다. 도윤이 이를 악물었다. 우릴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아니요. 이미 그렇게 만든 건 당신들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갑시다, 지은 씨. 여긴 더럽네요. 우리가 문을 나설 때 이옥자가 수표를 움켜쥔 채 말했다.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 정혜 씨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건 당신들이 할 말 아니에요. 문이 닫히며 라운지 안의 공기가 끊겼다. 그 순간 나는 내 삶의 낡은 굴레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며칠 후 그 모자는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누군가는 병원비 때문에, 누군가는 세금 때문에라 했다. 누가 뭐라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이름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새집 창가에 앉았다. 탁자 위엔 커피잔 하나, 그리고 계약서 한 장. 하성디자인실 팀장 정지은. 펜으로 서명했다. 펜촉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경쾌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부드러운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문이 열리고 정혜 씨가 들어왔다. 서명 다 했어요? 네. 잘했어요. 이제 누가 뭐래도 당신 인생은 당신 거예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머님, 복수는 이런 거군요. 그렇죠. 상대가 바닥을 기는 동안 당신은 위에서 빛을 보는 거. 그녀의 미소는 품격 있는 승자의 얼굴이었다. 그녀가 나가고 문이 닫혔다. 방 안은 고요했다. 커피의 김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 향이 부드러웠다. 나는 커튼을 열었다. 햇살이 내 얼굴을 덮었다.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안의 모든 어둠을 내보냈다. 더 이상 복수의 기쁨이 아니라 평온이 남았다. 무릎 꿇던 여자는 이제 없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끝났어. 그 한마디로 긴 세월이 마침표를 찍었다.